자, 우리 개념생 교재 248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웠죠, 그렇지? 등차 수열.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을 배울 거야. 둘의 규칙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도 다르겠지, 그렇지? 둘을 조금씩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자, 비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등차 수열과 비교하자.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었어요? 일자수를 더해가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죠. 그러니까 차가 일자하게 만들어졌죠. 그 일자수를 공차라고 불렀어. 맞지? 등비수열은 일자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B가 같으려면 뭐여서? 곱하여 만든 수열입니다. 일자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다시 2 곱하면 4 다시 2 곱하면 8 2 곱하면 16 이렇게 만드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고요. 등비수열이라고 그러고, 이때 그 곱해지는 일자수를 우리가 뭐라고 해서 그러면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기호로는 소자를 써서 보통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은 첫 장에다가 일자수, 즉 공비를 계속 곱해가면서 만든 수열이 등비수열입니다. 됐니? 그러면 이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잖아. 표현. 일단 지금 선생님이 쓴 수열은 첫 장이 얼마고요? 2고요. 공비가 얼마예요? 계속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20 곱하고 있지. 첫 장이고 공비도 2인 등비수열을 써본 거야. 만약에 첫 장이고 공비가 마이너스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계속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곱하는 거라고. 마이너스 2 곱하는 거라고. 마이너스 곱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어때? 곱해지는 공비가 음수면 각 항의 부호가 어떡한다? 뿔마가 번갈아가 나오네. 다시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의 부호가 똑같이 나와요. 첫 장이 양수인데다 공비마저 양수면 모든 항의 플러스 나오겠죠. 첫 장이 마이너스인데 공비가 양수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공비가 양수면 부호가 안 바뀌어.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되면 어떡한다? 한 번씩 곱해질 때마다 뿔마의 부호가 번갈아 나타나겠죠. 저런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 장을 A라 두고요. 공비를 R로 잡으면 첫 장이면 둘 장은 뭐가 되겠어? 한 번 R을 곱해야겠죠. 셋 장은 뭐가 되겠어? 한 번 더 곱해야겠지. 넷 장은 R을 계속 곱한다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첫째 항, 이게 등비수열의 둘째 항, 이게 등비수열의 셋째 항, 이게 등비수열의 넷째 항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궁금한 게 뭐야? 일반항이죠. 등비수열의 n번째항이죠.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봐. 다 A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공비가 몇 번 곱해진 거야? 1일 때 한 번 더 곱고, 2일 때 한 번 곱해졌고, 3일 때 두 번 곱해졌고, 4일 때 세 번 곱해졌죠. N일 때 몇 번?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저렇게 생겼구나. 일반항 A는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1입니다 라고 생깁니다. 됐지? 자, 앞서 우리 본 바에 의하면 수열에서 일반항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봤잖아, 그렇지? 등차 수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일반항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항을 잘 구해내셔야 된다. 그럼 일반항을 만들어서 뭐가 필요하다? 첫 장 A와 공비 R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됐지? 또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나한테 던져뒀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어때? 어떤 특징이 있을 때 그런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일반항 딱 줬는데 뭘 보면 이게 등비수열이 일반항이다라고 알 수 있겠어? 어디에 N이 올라가 있어? 지수에 N이 올라가 있죠? 등차 수열은 일단 몇 차식이었어? 1차식이었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1차의 개수가 공차라고 그랬죠. 공차 N을 시작한다고 했어.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등비수열 일반항은 어떤 특징이 있어? 지수에 N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럼 그 N 아래에 있는 그 밑이 바로 뭐가 되니? 공비에 해당되겠다는 얘기야. 됐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첫 장이 사고 공비가 2분의 1 등비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다음과 첫 장 A 곱하기 공비 ns n만 쓸습니다. 문제 없지? 거꾸로 어떤 수열이 있어. 그럼 일반화를 줬는데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이야. 공비가 얼마인 거야? 이 꼴로 만들어야겠죠. 이 꼴로 만들어야겠죠. 지수가 n-1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야? n 플러스 1이잖아. 어떻게 바꿀까? 3 곱하기 자 2의 n 플러스 1승은 2의 n-1승 곱하기 2의 2승을 쓸 수 있어? 곱하면 지수끼리 다른데 그럼 n 플러스 1로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n-1 만들었잖아. 그럼 남는 거 4 곱하기 3에서 얼마야? 12 곱하기 2의 n-1을 쓸 수 있겠네. 딱 정확하게 등비수열 일반 모양이죠.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1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1 아하 이놈은 첫 장이 얼마고? 10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있잖아 이렇게 물론 할 줄 알아야 돼. 지수칙 위해서. 근데 굳이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바꿔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수열의 전체를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니? 아이고 n 밑에 뭐가 있어요? 2가 있으니까 2가 공비야. 바로 이거 낼 수 있습니다. 근데 A생이 n-1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뭐야? 아까처럼 더하기 빼기로 그냥 분리할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n 밑에 있는 이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맞춰도. 그래서 일반화에 적혀있는 n, 지수 n 밑에 있는 그 숫자가 바로 공비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셔도 못방하겠다. 그럼 이게 선생님 첫 장 읽으려면 이거를 맞춰서 나머지 부분 숫자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비교수 치자 10이 나오잖아요. 아니지. 첫 장 안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니? 첫 장은 A1이잖아. N을 1 집어넣으면 되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3 곱하기 2의 제곱 4, 3, 12. 첫 장은 12라고 돼요. 그치? 자, 물론 이렇게 지수부칙에서 식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데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지수 n 밑에 있는 뒤에 상수를 신경 쓰지 말고요. n 밑에 있는 그 밑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고 첫 장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1 대입해서 구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됐어? 자, 한번 더. A를 줘줬는데 3 곱하기 2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A쌤 첫 장을 알아. 첫 장은 아까 봤지?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어?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 적으니까 역시 12야. 자, 공비가 얼마라고 할까요? 공비. 공비를 얼마 줄까? 1억 돼? 공비가 되려면 지수에는 n 밑에 있는 밑이 공비가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1을 잡으면 얼마가 있는 거야? 3n이 있는 거잖아. 이 형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아, 그러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까지 묶어내면 n 빼기 3분의 1승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n이 만들어지고 n 밑에는 사실은 2가 아니고 뭐가 오는 거야? 2의 세제곱이 오는 거지. 공비는 얼마다? 2의 세제곱 8이 되는 거라고. 공비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알겠어? 지수에 n이 올라가 있으면 등비수열의 일반화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 n의 개수가 항상 1인 상태로 그 밑을 봐야지 공비가 된다고요. 그럼 1이 아니면 그냥 얘까지 묶어서 그냥 공비다라고 보시면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죠. n의 개수까지 그냥 묶어서 공비로 보시면 되겠죠. 2의 세제곱.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눈에 보이는 밑이 공비라는 게 아니야. 지수가 n이 될 때 비로소 밑이 공비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자, 그래서 등비수열 때 역시 일반항을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만드는 거 또는 주어진 일반항부터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캐내는 거 다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이런 지수 형태를 포함하다 보니까 우리가 등차보다는 어때? 계산이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등차 수련에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우리 연립해서 풀다도 1차 연립 방식이잖아. 연립 방식.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이제는 뭐야? 치수들이 등장하는 치수 방정식들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해. 어렵다고. 그래도 결국 등비수열의 문제는 뭐와 뭐로 A와 R로 해결 가능하다. 우리 등차 수열은 잘 모르겠으면 어때 돼? 주어진 조건을 A와 D로 풀어쓰라 했지. 첩장 A와 공차 D로 풀어서 식으로 나타내면 항상 풀린다고. 그렇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 조건을 해달았어요. 등기 역시 마찬가지야. 막 조건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으면 각 조건들을 첩장 A와 공비 R의 곱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반드시 풀리게 돼 있어. 안 풀리면 안 풀리죠. 다 풀려. 근데 등차보다는 계산 조금 번거로운 게 있어. 그래서 계산 과정도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되는 게 등비야. 됐지? 그러면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잖아. 등차수열을 일차수를 더한 거고요. 등비수열을 일차수 곱했기 때문에 AN 플러스는 AN에다가 뭘 곱한 거야? 일차수 공비를 곱한 겁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등비수열의 표현이야. 그때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바로 뭐야? 공비가 되는 거겠죠. 자, 양변을 AN 나누면 결국 AN분의 AN 플러스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일정하다. 등비수열의 정의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도 뭐가 되고요? 공비가 되죠. 이웃하는 두 항의 B니까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도 어때? 이웃하는 두 항의 B니까 공비가 되죠. 등비가 되죠. 그럼 둘 다 등비니까 공비가 되죠. 둘 다 공비니까 얼마나? 얘들 같을 수밖에 없네. 이런 관계를 만족해도 우리는 이 등비수열 편이야. 자, 그럼 마지막 이 식을 대각선끼리 곱해서 갖다 둘게. 이렇게 곱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다. 등차수열은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이 합과 같다는 성질이 있었죠. 그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었잖아. 마찬가지로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잖아. A1, AN, AN 플러스 AN 플러스. 그때는 가운데 항의 2배가 아니고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은 양 끝 항의 곱과 같다는 성질이 나오고 있어. 이때 이 가운데를 등비중항이라고 해요. 이제 따로 볼 거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등차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은 관계식 중에 하나를 던져줌으로써 우리가 등비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이 파악됐으면 그 다음 우리 마이스터는 오로지 어디 있어야 돼? 첩장과 공비를 구하는 데 있어야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등차수열은 비교할까?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일자수를 더하여 만들어진 수열이고요. 그 다음 일자수를 우리가 공차 D라고 표현했습니다. 등비수를 일자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고 그때 곱하는 일자수를 공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표현은 뭐 했었어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일자수 D를 더해서 만들었어요. 등비수열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일자수 R을 곱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둘을 뺀 차가 B로 일정하게 나오니까 등차가 풀었고요. 둘을 나눈 B가 R로 일정하게 나오니까 이 등비수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랑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랑 항상 공차가 똑같아. 잘 넘겨서 기항시키면 가운데의 AN 플러스 1의 두 배는 앞에 AN과 끝에 있는 AN 플러스 2의 합과 같습니다. 등비수열은 가운데의 제곱은 앞의 항과 뒤의 항의 곱과 같습니다라는 성질을 성립하겠다. 자, 그 다음에 등차수 일반은 어떻게 되니? AN은 A 플러스 N-1D로 정리할 수 있었고요. 맞지? 실전에서 어떻게 한다? AN 플러스 B라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어지겠다. 그때 이 A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다. 그래서 등차수 일반은 공차 N 때려놓고 나머지 상사 맞춰주면 되는 거죠.
등비수열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만 실수로 만들 수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머리에 지수에 n을 지고 있어. 그 n 밑에 있는 밑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첫 장은 그냥 이거 볼 거 없이 굳이 상관없이 우변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첫 장이 보이시겠죠? 그렇게 해서 첫 장과 일반항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야. 자, 문제를 보면서 추가된 점들 더 추가를 할게. 자, 96번 보시면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제 3항이 12. 자, 어떻게 항상 설명하면 이렇게 쓰라고요. A3이 12. 6항이 96이에요. A6이 96일 때 첫 장과 공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 봐요. 등차수열에서 A2가 뭐 4고요. A5가 16이면 몇 항 차이였어? 2에서 5까지 3항 차이지. 그럼 여기서 그러면 몇 D가 나오니? 3D가 나오지. 이렇게 풀었잖아. 등차수니까 항들이 주어지면 한 끼를 빼면은 공차의 몇 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두 개의 항이 주어졌어. 계속 곱빼져서 공비가 곱빼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빼야겠어, 나누어야겠어. 나눠야 되는 거야. 등비수열 항은 나누는 데 있어. A6을 A3를 나눠 볼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96 나누기 10이니까 얼마? 8 이렇게 되겠죠. 둘이 몇 항 차이야? 3항 차이지. A3과 A6은. 여기서 갈 때 몇 번? R이 몇 번? 3번 곱했잖아. 3항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걸 나누면 뭐가 나오니? R에 3점이 나오겠죠. 등차는 항의 차이만큼 공차가 만들어지고요. 등비수열은 항의 차이만큼 공비의 거듭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금 얼마란 거야? 8이네? 따라서 R은 얼마다? 그럼 일반항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면 첫 장 만들라고 그랬지? 어떡할까? 일반항 만들자. A에는 A 곱하기 R의 n만 실승이지. A, R은 몰라. 모르지? 첫 장 모르고. 그 다음에 공비는 그랬지 방금. 2에 n만 실승으로 만든 거야. A만 구하면 되는 일이지. 뭐 할 거야? 여기나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3을 집어넣으면 12가 나와야 되는데, 자, A3은 A 곱하기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 그게 12가 나와야 돼. 따라서 A는 얼마다? 3. 일반 A는 이렇게 보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 AN의 처음으로 3,000보다 크지는 않은 몇 항인지 물었어. AN이 처음으로 3,000보다 크지는 거는 몇 번째인지 물었어요. 어떨까요? AN 자리 저쪽으로 넣으면 되지. 3 곱하기 2의 n만 실승이 3,000보다 커야 돼. 얘 몇 승이면 1000보다 크니? 10승이면 1024는 1000보다 크지? 얘가 10이네, 이게. 그러면 얘는 몇 승이야? 10이겠네, 이거. 이제? 그럼 몇 항부터? 11항부터 3000보다 크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특정항을 찾는 거 문제는 결국 일반항을 통해서 구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려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지. 모든 항을 다 살피죠. 졸리냐? 나도 졸리. 자, 미리 진도 예고제. 254쪽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 자, 등차됐지? 두 수 사이에 일정한 수를 몇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에요. 자, 5, 80 사이에 x, y, z 3개를 집어넣었더니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되더라. 니들의 값을 구하라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니? 우리가 등차수를 할 때 두 수 사이에 어떤 몇 개의 수를 집어넣으면 니들은 값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값을 알고 있는 제일 첫 번째와 제일 끝항을 가지고 푸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몇 번장이라고요? 제일 첫 번째 1항이 될 거고 얘는 몇 번장이야? 1, 2, 3, 4, 5항이죠. 됐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1항과 5항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 나누라 그랬지. 등비수열은 주장창 나누는 거야. B니까. 아 그러면 5항에서 80에서 1항 5를 나누면 둘이 몇 항 차이야? 4항 차이지. 공비가 몇 번 곱해졌겠어? 이게 되겠죠. 됐어? 요 전체 5개가 등비수열이니까 이게 5번째이고 이게 첫 번째이야. 그럼 두 항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 등비수열에서 나누라 그랬죠. 여기서 요걸 나누면 그게 몇 항 넣었든지 하나 둘셋 네 번 넣으니까 4항이 되겠지. 아니 아래 4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다? 2가 되겠죠. A 쌤 마이너스는요? 왜 안 될까? 4제곱에 16 되는 거는 뿔마 있잖아. 마이너스는 왜 안 되겠어? 세양수. 아까 만약에 공비가 음수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뭐가? 뿔마 번갈아가면 나오는 거지. 그럼 3개가 다 양수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그럴 순 없죠. 공비가 뭐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네. 따라서 공비는 2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럼 끝났네. 첫 장이 5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2에 이거 첫 장이 5지. 5 곱하기 2에 n만 쓸으니 이거는 일반하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이게 또 실수한다고 그래서 뭘 실수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등차가 똑같아. x, y, z 구하라. 맞아, 여기서 x를 구하랬어. 첫 장이 아니고 몇 번장이 되니까 전체 수열이 두 번째가 되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2를 집어넣어야지 제대로 구한다고요. 근데 아니 필요 없다 사실 일반적으로. 왜? 공비가 얼마니까? 2니까 계속 20 곱해지지. 5잖아. 그 다음은 얼마야? 그 다음 또 2 곱해지면 그 다음 또 2 곱해지면 무슨 되겠지? 수열의 규칙만 달라지지 우리가 문제 이용마다 푸는 방법도 어때? 크게 달라집니까? 아니 사이에 몇 개의 수를 집어넣으면 양쪽 끝이 전체 몇 번장인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공비를 보여주시면 쉽게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98번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야. 역시 등차수를 한번 비교할게.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는 뭐야?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 A 플러스 D, A 플러스 2 됐어도 좋지만 뭐가 더 편하냐? 가운데를 두고 A 플러스 D와 A 마이너스 이루는 게 좋지. 그 다음에 내수가 등차수 이룬다. 얘는 어디까지 그랬죠? 내수는 가운데가 없잖아. 가운데는 못도 다 4개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냐? A-D하고 A 플러스 D로 2개 만들고요. 그럼 공차가 얼마 되니까? 2D니까 이 다음에는 A 플러스 몇 D? 3D. 얘는 2D니까 A-S 이렇게 준다. 그치? 4개로 주는 건 자, 눈여겨보시라고 했습니다. 5장에 그러면 얼마야? 5수. A-2D, A-1D, A 플러스 1D, A 플러스 2D. 가운데가 존재하니까 가운데를 A로 놓고 새겨주시면 돼.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가운데가 없으니까 공차를 얼마나 잡아두고 2D로 잡아두고 우리가 풀어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 98번 볼게. 등비네. 자, 등비수율도 마찬가지야. 세수가 등비수율이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A, 그 다음 AR에 제곱하면 세수가 나란히 나오겠네. 됐지? 이거야. 와, 선생님, 왜 등비수는 아까 것처럼 가운데를 안 줍니까? 둬도 돼. AR이죠. 얘는 R만큼 곱해서 D가 왔으니까 R을 나눠주면 얼마야? R분의 A가 되겠죠.
원의 대표는 뭐야? 분모 있으면 계산하기 많이 번거로워지지, 그치? 등비수를 나타낼 때는 그냥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A, AR, AR 제곱, AR 세분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오케이? 내수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5개도 마찬가지. 그지?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 그러면 우리 8번 볼게요. 등비수를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0이다. 그러면 세 실수를 뭐라 둘래? 등비수를 이루는 세 실수를 A, AR, AR의 제곱으로 둘게요. 그 합이 21이라며. 그럼 자,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은 21이야. 그 다음에 곱이 216이라며. 니들은 싹을 다 곱해.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은 결국 뭐가? 이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했죠. 예. 그럼 A와 공개 다 구해야 되네. 차근차근 풀자. 왜? 식 두 개 있으니까. 다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등비수열의 조건식들은 지수들을 다루기 때문에 쉽게 안 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어. 그치?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자, 이런 조건식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조건식을 가만 두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짓을 해주시면 좋아. 둘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쉽게 안 보인다고요. 그치? 그럴 때는 자, 주어져 있는 식들에서 공통인수를 묶어내서 식을 좀 공통모양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생겼냐? A로 묶으려면 결국에는 A로 묶으려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다 곱했으니까 얼마야? A도 세제곱, R도 세제곱이죠. A, R의 전체 세제곱이죠. 됐니? 6의 세제곱이죠. 26이. 그럼 AR 얼마나 얘기야? 6. A 없애고 싶죠? A는 R분의 6 해서 이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대신에 R분의 6 쓰고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은 21을 풀어주면 되겠죠. 다음에 R 곱할게. R 곱하면 6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21R 3, 2, 6, 3, 7, 21. 자, 2R 제곱 2R 뭐 이거 7R 그러면 마이너스 7R 내가 여기서 뭐하네 2R 마이너스 7R 마이너스 5R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1, 2 2, 1 띵띵 나오겠네요. 따라서 R은 2 또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어려우니까 라고 보면 아까 우리 등차에서 했던 것들랑 둘 다 상관없었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R2면은 A는 얼마 되고요? R2를 집어넣으면 A는 여기 있죠. R이 2면은 2분의 1니까 A는 얼마 되고요? 3이 됩니다. R이 2분의 1이면 A는 12가 됩니다. 하나씩 보자. 하나씩. 요 구한 결과를 어디에다가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되겠죠. 필요 없네. 그럼 그러면 자 세수는 뭐가 되니? A가 얼마 되고요? 3. 두 번째는 AR이야. AR이니까 6. 세 번째는 2의 제곱이니까 4, 3, 12. 이렇게 새겨버리겠다. 만약에요 2분의 1,10이라면 첫 장이 12.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6. 2분의 1 곱하면 3.
두 개 어떻게 나오니? 똑같이 나올 수 있다. 순수만 뒤바뀌었지 똑같은 수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 수를 구하라 그랬고 세 수에 가장 큰 거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니? 12가 되겠습니다. 라고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등차와 마찬가지로 등비수를 이루는 세 수는 A, AR, AR 제곱으로 갖다 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어내시면 되겠죠. 됐니? 자, 일단 여기 253번 3쪽까지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등비수의 활용과 그 다음에 등비 조항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등비수의 합까지 오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손에 좀 끌래? 한번 쉬었다 오세요.